네, 저는 보통 하루 두세 종목 정도 매매를 하는 편인데 9월 들어서는 한 주에 한 세 종목 정도로 종목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거의 상상 매매만 좀 하고 있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개인들의 매매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면은 분명하고 관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심 종목 순위에 30위에 에코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30위에 랭커가 되어 있지만 거래대금 이런 없는 것은 의미가 없죠. 30위에 랭커가 되어 있는 에코플라스틱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번째 거래대금입니다. 시간에 현대바이오를 제외하면 현대바이오가 80억 정도 대금이 터졌고 이런 차트에서 아무리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저는 좀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을 보면 시간에 5.6% 상승 4,100원에 마감을 하면서 이런 흐름이 좀 나왔는데 조금 축소해서 보면 4,100원 라인이 이런 저항이 되었던 부분 위고 이런 저항이 되었던 부분 그리고 나름대로는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 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성되는 시초가가 4,100원일지는 모르겠지만 형성된 시초가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린다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그 위로 주가가 움직여 준다면 단기 트레이딩을 할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형성된 시초가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이면 이런 종목은 좀 노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기준가 손절매 역시 형성된 시초가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SM입니다. SM은 지난 몇 년간 없었던 거래량이 이렇게 가장 많이 터져준 것이 보이고 그때 거래대금은 4,400억, 시초가 16%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재료적으로는 라이크 기획과 계약 조기 종료 검토를 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이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습니다. 매수세는 바로 이 프로그램에서 들어와서 아주 일단은 좀 악재라고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보진 않고 이 들어왔던 프로그램 물량은 분명 언젠가는 나갈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들어왔던 시가 16%죠. 75,300원 이런 라인을 대략 75,000원 이런 라인을 프로그램 물량이 나가더라도 다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75,000원을 잘 지켜준다면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은 이 SM은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단 하루 다음 주 월요일 9월 19일에 이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볼 예정이고 이 보면 이렇게 갭이 이렇게 있죠. 갭이 있는 종목은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한번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주가가 상승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상승 1파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 1파보다 더 긴 상승 3파가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고 상승 5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락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에서 보면 주가가 여기 있었던 것이 갭을 예를 들어 SM과 마찬가지로 갭을 이렇게 띄워놓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물론 갭이 이렇게 며칠 만에 바로 악재로 인해서 메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이게 기준봉이 되어서 한 파동을 만들면서 긴 파동 이후에 이제 하락의 마지막 파동 구간에서 이 조그마한 파동들로 이렇게 갭을 메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래서 갭은 항상 이렇게 바로 조금 있다가 메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이런 종목 이게 보배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보배 같은 종목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갭이 뜬 종목 관심 종목에 삭제하기보다는 항상 거래가 들어온 종목에서 갭이 이렇게 있고
조금 의미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에서는 항상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악재가 떠서 바로 하락할지언정 일단 관심 종목에는 지켜보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 S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300원에 이 프로그램 물량을 잘 지켜보고, 그리고 이 악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슈 뉴스를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이냐 상승이냐 그런 갈림, 이제 변곡점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일단 보면 올라왔었는데 많이 올라왔었고 이 5일선이 21선을 대드로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일단은 거래량도 죽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는데 일단 이슈적으로 한번 보면 다음 주 21일 수요일부터 닷새간 국제 방산 전시 DX 코리아가 열리는데 해외 군과 국방 당국이 DX 코리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군이나 국방부의 대표를 보내겠다는 나라가 39개국에 달합니다. 가장 눈에 띈 나라는 슬로바키아는 북으로는 폴란드, 동으로는 우크라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러시아의 위협을 절감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폴란드가 최근에 K 방산의 전력을 긴급히 강화하는데 자극을 받아서 전세기편으로 대규모 사절단을 보낸다라고 하면서, 사절단은 DX 코리아뿐 아니라 경남 사천에는 한국 항공우주가 있죠. 창원에 우리 방산업체를 찾아가 창원에는 현대로템이 있습니다. K방산 쇼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고, 중동의 큰손의 나라에서 장차관급을 보낸다. 그리고 뒤늦게 고위인사를 보내겠다. 참가자를 늘리겠다라고 국제 전화가 빗발친다라고 하면서 DX코리아의 유례없는 상황, 기록적인 수출 성과가 기대된다. 이런 이슈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길었네요.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보면서 기준은 바로 이 1조 원대의 거래대금이 터졌던 시가 27,350원 정도가 되죠. 그러면서 가장 보면 이 저항이 되었던 부분을 강한 거래량으로 돌려서줬고, 거기서 이제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돈을 쓴 첫 자리는 이런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첫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1조 원대의 그런 저항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시초가가 27,350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런 이슈, DX 코리아의 이런 이슈와 함께 한번 돌려주는지 부분이 보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순매수, 프로그램 물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이런 단기평, 22평이 있기 때문에 있고, 프로그램 물량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버텨내 줄지 그런 부분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저도 바로 매매하지 않고 일단 지켜보면서 27,000원 부근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저런 프로그램 물량들을 이겨내주면서 20일 5일선을 탈환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라운드 종목으로 제노포커스가 최근에 M&A 인수 전에 좀 이슈가 있으면서 없었던 거래량이 지금 몇 년 새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가 있었던 이 시가 부근을, 이 음봉의 시가 부근을 어떻게 돌려주는지 한번 볼 예정이고, 그리고 한창도 이런 좀 이때가 악재가 전환사채였는가 악재가 나왔는데 그런 갭으로 한번 떨어뜨려 놓고 그 밑에서 현재 조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런 갭도 한번 메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장이 정말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평선 위로 도지 캔들로 계속 조금 머물러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갭을 좀 메워준다면 조금 시세가 한 차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가 지정이 되면서 동국산업이 3일간 월화수 이렇게 단일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재겠죠. 일단 단기간 악재로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면서 3% 정도 시간에서 좀 밀렸고 5,190원 대략 이런 정도에서 끝났네요. 보니까 상한가
상한가가 있고 그리고 올라오는 5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월화 정도 잘 지켜준다면 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나올 때 매매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증시가 모든 이평선 아래에서 머물러 주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이죠. 코스닥이고 코스피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FOMC 회의가 한국 시간으로 9월 22일 새벽에 있는데 이미 있었던 이런 하락으로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예단을 미리 섣불리 하기보다는 경계하는 관점이 가장 우선입니다. 현금화와 그리고 분할 매매 습관화로 리스크를 잘 방어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매매, 현금이 남아서 그냥 심심해서 이런 매매 절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을 한 주에 한 종목을 좀 매매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방어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